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안군여 씨는 지난 30여 년 가까이 대형마트의 식품 판매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일하는 동안 내내 서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무 기준 시간이 10시간인데요. 밥 시간, 점심 1시간 하고 휴식 시간 30분. 그러면 이제 한 8시간 반 정도 서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서서 일을 하는 동안 다리에 느껴지는 압박이 상당한 안군여 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친 다리를 주물러 피곤을 풀어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입니다. 다리가 붓고 아프고 일 끝나고 오면 그냥 꼼짝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오면 맨날 이제 의자에다가 내가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뭐 먹어도 이렇게 하고 먹고 그러니까 맨날 의자 2개 차지해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으로 인해 하지정맥류를 앓게 된 안군여 씨. 하지만 그녀도 젊은 시절엔 치마를 즐겨 입는 늘씬한 멋쟁이 아가씨였습니다. 남매 낳고 30대 후반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런 정도였는데 그냥 이제 그때부터 스커트 같은 거 전혀 뭐 한 번도 안 입어봤죠. 고맙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진 하지정맥류. 하지만 아직 병원 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갑자기 엄마가 막 비명을 질러요. 다들 막 마사지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어쨌든 치료가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는데 또 겁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병원 가기를 계속 꺼려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제 안 한다고 병원이 무서워서 이제 통증 안 느끼고 평소에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도 진짜 표현은 안 하고 겉으로 이렇게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다리가 분 다리를 내 다리를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안군여 씨는 하지정맥류 외에도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이렇게 3가지 먹거든요.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잘 못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가려 먹으려는 거 이제 많이는 안 먹어도 그 가려 먹으려는 거를 이렇게 다 가려서 먹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런 편이에요. 그냥 이게 꼭 지키지를 못하는 편이죠. 안군여 씨의 질환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밀접한 병. 평소 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군여 씨 가족의 생활을 관찰 카메라로 살펴본 결과 안군여 씨는 다른 가족들에 비해 확실히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방에 맨날 누워 있어요. 힘들면 누워 있고 누워서 텔레비 보고 이름을 더욱 날리게 돼서 누워서 게임하고 그냥 게임하다 텔레비 보다. 요즘 그녀의 취미는 최신 유행하는 휴대폰 게임.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취미는 찜질방을 찾는 것인데요. 안군여 씨는 일 때문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 찜질방 마니아입니다. 온몸이 다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참 있어야지 그 찜질방. 뜨거운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는 그녀. 과연 이런 시간들이 다 좋기만 한 걸까요? 다리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 못 들으시나요? 전혀 생각지 않고 다니죠. 일단 시원하니까. 혈관이 늘어나 생기는 병 하지정맥류. 그런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안군여 씨에겐 과연 이 찜질방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외식을 즐긴다는 안군여 씨. 특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고기보다 오히려 저는 낙지, 해물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냥 맵지도 않고 그냥 타고난 밍밍하면 식성이겠죠, 뭐. 네. 그러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고 그걸 먹어가지고 그냥 좀 매콤한 맛이 있고 막 그래야. 음식 먹은 같고. 네. 그리고 함께 술도 즐겨 마십니다. 소주는 필수죠. 이런 데 오면. 많이 먹는 편이에요. 또 집에서도 많이 피곤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한 반병 정도 먹으면 진짜 잠이 잘 오거든요. 오래 서서 일하고 평소 운동량 부족, 매운 음식과 술을 즐기며 찜질방을 자주 찾는다는 안군여 씨. 이런 그녀의 다리 건강을 위해 솔루션 드림팀이 나섰습니다. 외과 전문의 나재웅, 흉부외과 전문의 오상준, 식품영양학 전문가 이미숙 박사, 운동치료사 김태광. 지금부터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솔루션 드림팀이 출동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안군여 씨의 일상과 다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진행된 정맥류가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을 내원하셔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아마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거나 주로 이제 앉아 계시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또 약간의 비만도도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압력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던 안군여 씨. 그런 그녀가 드디어 병원을 찾아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하지정맥류 증세를 확인하기 위한 혈관 초음파 검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소리 들리세요? 이게 피가 거꾸로 흐르는 소리예요. 꼬리가 이렇게 좀 길어지죠, 이렇게요. 이게 좀 피가 좀 거꾸로 흐르는 방향이 표시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역류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상인의 초음파와 하지정맥류 환자의 초음파를 비교해 봤을 때 혈액의 역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소복제 정맥 뒤쪽에서 장단지에서 이 발목의 부위에서 장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 소복제 정맥이 있는데 소복제 정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대복제 정맥은 대복제 정맥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약간 미미해요. 기하는 정도가. 근데 치료는 같이 다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복제 정맥은 저희들이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레이저 수술을 해드려야 되고 외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붉어진 혈관들이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바늘구멍처럼 뚫어서 없애는 수술이 있어요. 정맥 발굴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거를 같이 해드리면 좀 깔끔해지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죠. 증세가 꽤 심해 혈관 레이저 수술과 정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안군여 씨. 검사 결과 종아리 쪽의 소복제 정맥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편해요. 편해?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맞아요. 이거 하시면 정말 건강해지시고 다리도 예뻐지시고 진작하셨어야 돼요. 안군여님처럼 한 30년을 그냥 정맥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드무신 편이죠. 아주 심하게 정맥류가 진행이 되면 정체성 정맥염이라고 그래서 피부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궤양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군여님은 그 전 단계이신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환자는 단계별로 그 증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엔 붉은 혈관이 나타나는 정도였다가 푸른 빛을 띠게 되고 구불거리는 혈관이 점점 다리 밖으로 돌출됩니다.
더 심해지면 피부가 괴사하고 궤양이 발생합니다. 자꾸 혈액 자체가 정맥에서 정체가 되다 보니까 혈전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고요. 혈전이 생기면 통증도 생기고 그 혈전 자체가 심장이라든가 뇌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뭐 중풍이라든가 심장병 그런 발병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요. 또 폐로 올라가게 되면 폐색전이라든가 심각한 합병증이 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안군여 씨의 하지정맥류는 가족들의 고민 아닌 고민거리였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런다 그러면 당장 보냈지.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잊을 나오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정맥 그러면 그렇게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미루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스카트 이쁜 거 하나 입고. 스카트 내 저 최고로 이쁜 거 하나 사줄게. 아유 어린애야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또 다른 하지정맥류 환자 조진호 씨의 집입니다. 몇 달 전 첫 아이를 얻은 조진호 씨 부부. 퇴근 후엔 늘 아내와 함께 아이를 목욕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쭈그리고 앉아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정맥에 압력이 가해져 생기는 병. 이렇게 쭈그려 하는 자세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아기를 목욕시켜야 되니까 쭈그려 앉으면은 좀 종아리 같은 데가 좀 띵띵한 데가 약간 저리고 그다음에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씻고 돌아다녀서 그런지. 결혼을 하면서 하지정맥류 증세를 발견했다는 조진호 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시간이면 다리의 피로가 심해지면서 혈관이 붉어지는 하지정맥류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게 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남자들이 보통 병원 잘 가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좀 귀찮아하는 하는 경향도 있고 미루다가 보니까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물구나무 서기. 다리가 아파오면 조진호 씨는 피로를 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게 느껴지나? 어떻게 느껴지는데? 물구나무로 한 1분 정도 쓰게 되면은 그 발끝에서부터 이 종아리로 허벅지로 이렇게 그 피가 마치 거꾸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원한 게 느껴져요. 발끝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스슥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울퉁불퉁 많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장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딸이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이게 무슨 하지정맥이야 그러면서 그냥 별말 안 듣더라고요. 결혼하고서 계속 거의 한 3, 4년 계속 잔소리했어요. 그냥 병원 가라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조진호 씨는 아직 캄캄한 새벽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조진호 씨의 집은 서울 가양동, 회사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해 출퇴근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2시간 가까운 먼 거리를 내내 서서 가곤 합니다. 조진호 씨의 주 업무는 회사 서버 관리. 책상 앞에 앉아 진행하는 컴퓨터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한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조진호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인사들 한 거. 어디 갈 일 없으면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겠죠. 다리 부어 있는 느낌은 팍팍 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쪼그리고 앉으면은 아 이게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침에 비해서 부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사무직의 특성상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조진호 씨. 긴 출퇴근 시간 동안 내내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집에서도 다리에 부담을 주기 쉬운 좌식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지정맥류 증세가 더 심해진 조진호 씨도 병원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정맥이거든요. 이게 뒤로 크게 나가잖아요. 이게 다 이게 역류가 심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역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이게 역류가 안 되면 딱 끊기는데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심한 경우에 이래요. 그래서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 조진호 씨 역시 다리 정맥에서 심한 혈액 역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서 있는 게 더 먼저고 서 있으면은 다리 하지 쪽에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저는 이 정맥류라는 게 주로 이제 서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으로 주위에서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있는 이 중에 하나는 앉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여기 있고 다리가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압력이 올라가고 또 이게 앉아 있으면 복압이 증가하죠. 복부의 압력이. 이게 복압이 증가하면 정맥의 흐름을 방해해요.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맥의 흐름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혈관을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몸에서 다리의 정맥은 두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속정맥 시스템, 겉정맥 시스템. 속정맥의 역할이 훨씬 많다 그랬죠? 우리 다리의 정맥 피의 순환의 90%를 담당해요. 그리고 겉정맥은 단지 10%밖에 담당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성을 일으켜서 이게 그 역류가 되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이 피를 뺏기게 되죠. 아래쪽으로. 그 순환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점 나빠지는 것들 이거를 없애주면은 이 속정맥으로 다 피가 잘 가기 때문에 순환이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하는 거죠. 진료와 검사 후 바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수술을 하기 전엔 문제가 된 혈관을 표시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수술할 때도 이 혈관 초음파를 보면서 해요.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그렇지만 그래도 누우면은 일단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편하죠. 누우면은 잘 안 보여요. 혈관 레이저 수술은 근치적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관 속에 레이저를 쏴서 혈관 내벽이 축소되면서 폐쇄시켜서 치료하는 것으로 그 옛날같이 째거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바늘 천절만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도 적고 흉터도 적고 회복도 훨씬 빠르고 그런 미용 효과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또 다른 환자 안군여 씨. 안군여 씨 역시 수술에 앞서 다리에 문제가 된 혈관들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안쪽에 있는 그 복제정맥을 레이저 수술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울퉁불퉁한 혈관들은 바늘구멍처럼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부위를 통해서 병들어 있는 혈관을 다 직접적으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없어지게 되죠. 드디어 시작된 수술. 조진호 씨가 받게 될 수술은 혈관 레이저술입니다. 혈관 레이저술은 정맥류 수술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맥 내에 레이저 광섬유 도관을 넣은 뒤 레이저를 쏘아주면 혈관 내벽이 손상을 입어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 혈액의 역류를 일으킨 정맥을 없애주는 수술법입니다.
사타구니에서 무릎 위까지의 굵은 정맥만 시술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가는 광섬유 도관이 개발되면서 하지정맥류 수술도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종아리 주변의 작은 정맥류도 절개하거나 째지 않고 바늘 천차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시간에 걸친 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약 한 번 더 주면 알 것 같은데? 조진호 씨는 양쪽 다리 모두 하지정맥류 증세가 있어 수술 시간이 길었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우리 계획한 대로 다 오른쪽 왼쪽 그 소복제 정맥의 줄기를 다 없애고 그 정맥류 울퉁불퉁하다 그런 거 있죠? 그것도 한꺼번에 다 없앴어요. 더 넘은 거 다 떼줍니다. 수술의 마지막 단계는 압박 스타킹 착용.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압박 스타킹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하고 달리 정맥 피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다른 건 안 해도 이거는 한 3 내지 4주 정도는 신으셔야 돼요. 역시 안군여 씨도 조진호 씨와 마찬가지로 혈관 레이저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심하게 붉어진 혈관은 직접 정맥을 끌어내 제거하는 수술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근데 워낙 진행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조금 고생스럽습니다. 환자분도 고생스럽고 하는 의사도 굉장히 고역스러운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병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며칠 뒤 전과 달리 안군여 씨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다리가 확실히 가벼워진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암만 해도 이 다리가 보기에도 흉하지만 내 나름대로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모든 힘을 이쪽으로 다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좋죠. 다리도 가볍고 기분도 가벼워지고 웬만해도. 발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네, 많이 가벼워요. 수술하고 하시고 나서 제일 편해하시는 게 다리가 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그러시네요. 가려운 거. 수술을 받은 안군여 씨의 다리. 심하게 혈관이 붉어져 있던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잠깐 앉으시겠어요? 네. 사우나 같은데 이 뜨거운 데는 안 좋아. 사우나에 뜨거운 데 계시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많이 더 부풀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혈액 흐름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더 증상이 좀 심해지는 저는 가능성이 그것도 있죠. 모르고 매일 그냥 사우나 가면 근데 지금 다 나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괜찮아요. 개념 취향.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서서 일을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서서 일을 해도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뭐 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지금 집안에만 계시는 거는 좋지 않고 지금도 적당하게 걷는 운동 하시는 거는 회복되는데 훨씬 보탬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휴가를 냈다 하시더라도 집안에만 누워 계시지 말고 활동을 해야 돼요. 운동 같은 건 무슨 운동이 좋겠어요? 운동은 제일 걷는 것이 한번 좋아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체중이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 오버하실 것 같아요. 체중도 좀 줄이고. 비만이 정맥류 하나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목적은 뭐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살을 좀 빼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안군여 씨를 위한 추가 솔루션 제안. 체중 관리와 적절한 운동 치료, 식이요법 점검을 시작합니다. 냉장고가 굉장히 깨끗한데요. 역시 주부 9단다우세요.
이거는 누가 드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네. 우리 아저씨가 아, 네. 소주나 아니 술은 뭐 이런 좋아해요. 술 좋아하세요? 네,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제 양주나 맥주 같은 거는 안 먹고 네. 이제 소주 자주 드시나요? 좀 그렇죠. 자주 먹죠. 아, 네. 술이 뭐 일반적으로 뭐 많이 마셔서 좋을 건 없지만 특히 네. 또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혈관을 너무 팽창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절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소주를 즐겨 마시던 안군여 씨. 음주로 인해 혈관이 팽창되면 하지정맥류 악화가 우려되므로 절주를 권장합니다. 뭐 하지정맥류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고혈압도 있으시기 때문에 나트륨과 수분의 섭취를 좀 제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된장찌개 드시더라도 국물의 양을 너무 많지 않게 하시고요. 다양한 채소를 많이 넣으시면 그 채소 안에는 칼륨이라는 나트륨을 그 배설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또 다른 무기질이 들어있거든요.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렇게 음식 따라 틀리는데 낙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매콤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좀 매콤하게 해달라 그러죠. 네, 저기 일부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요. 매운 음식이 혈압을 높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매운 음식은 혈압을 높이지 않고요. 오히려 매운맛이 조금 더 있으면 짠맛이 덜해도 더 맛있게 느끼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운맛 활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적당한 매운맛은 짠맛을 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추가 솔루션은 바로 적절한 운동 치료 시작. 평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안군여 씨를 위해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각종 스트레칭 동작들을 배워봅니다. 좀 크게 움직일수록 훨씬 더 자극은 더 많이. 동작에 대한 변화는 일단 가볍게 시작하셔도 돼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고 어차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적어도 한 4주 이상 진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다리 스트레칭은 정맥혈의 혈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동작들로 구성됐습니다. 상체를 굽혀 바닥을 짚은 자세에서 다리를 차례로 늘려줍니다. 벽을 짚고 한쪽 무릎을 구부려 다른 쪽 다리 근육을 늘려줍니다.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벽에 붙인 채 양쪽으로 벌려주는 동작은 다리의 피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10회를 반복합니다. 밴드를 발에 걸고 발끝을 번갈아 늘려주는 동작도 하루 10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좀 불편한 다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불편한 다리는 그 다리의 톤에 맞게 가셔야 돼요. 반대쪽에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되니까 일어나서 이런 동작들은 종아리 근육을 운동시켜주고 근육을 수축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을 좀 빠르게 만들고요. 혈전이 좀 쌓일 수 있는 환경을 줄여주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운동치료는 실제 치료 적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운동만으로 어느 정도의 체중 조절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과체중이시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하지로 하는 압력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하지정맥류에 도움을 좀 주는. 하지정맥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법. 전문가의 정확한 동작을 보고 함께 따라해 보세요. 반대쪽 스테이타임. 내려가는 각도에 따라서 당김이 틀려요. 아킬레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가족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에서 또 높고 또 음주나 흡연 패턴에 따라서도 많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의 운동으로도 이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하지정맥류의 그 재발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스트레칭과 체중 조절을 위한 운동.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20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시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밤중에도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늦게 들어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이상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엔 하지정맥류 발생 연령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40, 50대 위주에서 20, 30대 여성들의 발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복장을 즐기는 패션 트렌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여자분들이 입게 되는 스키니 진이나 레깅스, 그다음에 딱 달라붙는 부츠 같은 경우는 다리에 일정한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꽉 조이게 합니다. 그래서 꽉 조이는 부분에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어쩌다 입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착용하시게 되면 똑같은 부위가 눌리게 되면서 정맥 흐름에 아마 무리를 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착용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군여 씨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는 것을 무척 싫어했던 수술 전과 달리 이젠 운동치료사에게 배운 동작들을 집에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도 좀 해야 되고 나가지고 이제 재발 안 하고 운동해가며 이제 일하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선자세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꼭 쉬러 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서 있을 때도 잠깐 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조진호 씨 역시 수술 후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저번같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죠. 연결되는 피가 전혀 없죠. 수술 부위를 초음파로 들여다본 결과 전과는 달리 정맥 내 혈액이 역류하는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치료가 추가됐습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이제 경화제라는 약물을 주사를 해서 그 잘못된 정맥류를 없애주는 거예요. 혈관 경화요법은 튀어나온 혈관이 2mm 이하인 경우 경화제 주사를 이용해 혈관을 굳혀 몸속으로 흡수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주사를 하면 혈관이 사라지는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조진호 씨는 여전히 압박 스타킹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수술 후 달라진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다리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맥류라는 거를
자각하신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빨리 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각을 못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이제 다리가 피곤하다거나 뭐 저리다거나 저녁 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붓는다든가나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연주 봉사를 하는 조진호 씨. 이제는 한결 더 가벼워진 다리로 신나게 기타를 연주합니다. 안군여 씨는 더 건강해진 다리로 일터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 습관과 밀접한 질환 하지정맥류. 무심코 지나쳤던 증세들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잃어버렸던 다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